저는 기업인들한테 가면은 친노동이라고 욕먹고요. 노동자들이 보면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업 편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노동자 편인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잘 되게 해야지. 이 대통령이 그 특유의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양대 노총과의 오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 만에 대화에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의 만남, 여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냐면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온 국민과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정치를 풀어가는 것이죠. 예. 정치는 어디입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 단체하고도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0대 강국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가의 위기가 다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어땠어요? 윤석열은 노동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났고 누구도 안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색깔이라고 하면 공산 전취주의라고 매도해가지고 그거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이었던 반면에 예. 저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거냐면 정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손잡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계,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 요소의 3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발전들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런데 많은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실타래를 풀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위해서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또 다른 대타협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얘기도 들어보고 예. 근데 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산재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산업재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풀어보면서 그러면 노동계의 요구는 뭐고 또 산업계의 요구는 이런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 또 하나가 이렇게 만나실 때 아, 대통령이 품이 넓고 안정적인구나. 우리가 그릇을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장동혁 대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았어요. 기업들의 우려를 좀 들으러 갔고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역시 뭐 노란봉투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대주주 요건 강화 아마 박성준 의원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척점에서 민주당에 있을 때 거의 일대 한 179로 싸웠던 그런 이제 쟁점 법안들인데 예.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냈죠.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그 한국 시장 철수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 특히 입법 미숙, 또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점, 그리고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점, 또 투자 매력도가 저하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가장 먼저 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갔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지속적으로 중도, 보수, 친기업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제가 우려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네. 내부의 정체성과 충돌이 정말 크게 일어날 거다. 노동계를 더 먼저 봐야 되는 그 진보 정당의 어떤 가치와 어떤 정체성에서 이게 충돌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란봉투법부터 충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미흡함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어떤 판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그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제가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예. 그런데 그 법을 그 철험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법사위원들과 토론을 했을 때 토론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왜? 치밀하게 보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법안을 제대로 입법을 하려면 치밀한 토론과 치열한 어떤 토론과 치밀한 어떤 그 법안의 또 완성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갈등이 줄고 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란봉투 관련 의견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당대표 하시면서 예. 사회적인 어떤 법 중에 이제 쟁점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왔었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화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충분한 어떤 수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서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노동계도 발전해야 되고 또 기업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노란 봉투법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예. 기업과도 충분히 만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I 기반, 또 바이오 기반, 콘텐츠, 디펜스 이런 국방 산업들 전반적인 밑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